안녕하세요, 선우치입니다. 전 이전 영상에서부터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한다고 주장해 왔었고, 그 중에서도 인간의 지식노동을 많이 대체할 거라고 주장을 해왔었는데요.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김대식 교수님의 영상을 되게 많이 보게 되었는데, 저랑 주장하는 바가 되게 비슷하고 그리고 감명 깊게 보게 되었는데요. 저는 단순하게 인간의 지식노동이 종말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본 영상에서는 지식노동이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대량 생산되면서 인간의 지식노동의 가치가 하락할 거다라고 주장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진짜 역시 연구자이시고 그 분야의 고민을 오래 해오신 만큼 통찰력 있으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의 주제는 지식노동의 종말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한번 저 나름대로 예측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90년대생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그 최고의 가치가 똑똑함이었는데 이제 자리 잡으려고 하니까 챗GPT가 나오기 시작하더니 인간의 지식노동을 대체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서 가장 최고의 가치였던 똑똑함이 가치가 떨어지는 이 상황이 맞닥뜨리게 되면서 다르게 판단을 해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지식노동의 종말을 내다보기 앞서서 근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던 농업혁명 시대에 주목을 했는데요. 농업혁명으로 인해 잉여 생산이 발생하면서 인간이 이제 생존 외의 활동이 가능해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시간적인 여유가 생겼고 원래 일할 시간에 생각하거나 만들기 하거나 아니면은 뭘 연습하거나 그런 게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예술이나 철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이 흐름을 AI 시대로 가져와 보면 이제 인간이 해야 할 지식노동이 감소하면서 생산에 집중되어 있던 가치가 다시 존재 중심으로 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완성도 있는 결과물을 내기는 쉽지만 의미 있는 생산을 하는 가치는 더 희소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떠오를 가치들을 리스트업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직접 경험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직접 여행한 기억, 그리고 우연과 실수가 포함된 경험, 이런 것들은 완벽함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성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이런 게 새로운 가치로 떠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서사와 맥락입니다. 이걸 왜 하게 됐는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결과물의 가치가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취향과 미감입니다. 이전에도 주장한 바와 같이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 해야 할 일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한 본능이 취향의 발전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감이라는 키워드는 어느샌가부터 최근에 많이 접하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아름다움의 눈에 뺏기는 거는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미감 좋은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그 눈이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미감이 좋은 저는 미감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어서 굉장히 부러운 능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AI를 도구로 보되 인간의 철학, 경험 등을 중심에 둬서 의미가 생기도록 맥락을 설계하는 사람이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 제가 친구를 만나서 이런 관련된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 친구도 되게 AI에 따른 이런 변화들에 관심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친구가 한 말 중에 가장 우와, 이렇게 와우 포인트가 있었는데 새로운 계층의 등장을 주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측면에서 인간의 지식노동이 사라진 사회를 바라봤을 때 어떤 사회의 계급이 나타날까?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생산성이 얼마나 높느냐가 지금까지의 기준이었다면은 앞으로는 삶의 의미를 어떻게 설계하느냐,
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느냐는 크게 더 이상 희소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흔히 말하는 뭐 사자 직업 아니면은 주어진 직무에 따른 직업 명칭이 사라지고 내가 어떤 의미를 갖고 활동하느냐.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송기령 선생님께서도 직무를 직접 만드셨잖아요. 마인드 마이너라는 본인의 포지션을 직접 정의하셨는데 저는 이게 미래의 방향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당연히 AI를 컨트롤하는 시스템 설계자가 있을 텐데요. 이 계층들은 AI 인프라를 소유하고 제공하면서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플랫폼을 운영하는 계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계급의 특징은 AI 설정값이 가장 강력한 권력이에요. 보이지는 않을 텐데 사람들이 AI를 당연하듯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 AI 설정값에 따라서 사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계층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은 의미 창조자인데요. 이 계층 같은 경우에는 이걸 왜 하는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그 의미를 만드는 계급입니다. 그래서 신뢰받는 큐레이터나 크리에이터 등 영향력이 큰 인물들이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경험 계급입니다. 이 계급의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에 집중하기 위해서 취향 기반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고요. 그리고 자신이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대로 살아가고 이끌어가는 그런 계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나가고 리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본소득 의존 계층입니다. 인간은 욕망으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계층 같은 경우에는 기본소득으로 생존하면서 컨텐츠를 소비하고 자신만의 특별한 욕구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컨텐츠 제공자들이 제공하는 그런 콘텐츠를 소비하는 사람들인데요. 디스토피아라기보다는 정체된 유토피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계급에서는 시스템이 제공하는 삶을 소비하느냐 아니면은 삶의 기준과 방향을 제시해 나가느냐 이게 가장 큰 분기점이 될 것 같아요. 또한 직업에 대한 정의가 고용된 역할이 아니라 인정받는 위치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예측한 미래의 사회 구조고요. 각 계급들을 설명할 때마다 좀 떠오르는 사람들이 좀 있지 않나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취향입니다. 다행히도 예전에는 불행이었지만 취미나 취향을 다양하게 즐기는 걸 좋아하는 타입이라서 앞으로 이러한 요소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까가 최근에 가장 큰 고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담으로 최근에 저는 듄을 다시 읽고 있는데요. 이 책이 현재보다 되게 진보된 과학 기술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게다가 우주 배경이기도 하고 2026년에는 듄3가 나온다고 하니 그 전에 정권을 다 읽는 게 제 목표고요. 그보다도 중요한 건 이 책을 쓴 프랭크 허버트 작가가 이 세계관에서 설정한 것 중에 생각하는 기계 생산을 금지한다 라는 설정이 있더라고요. AI잖아요. 그 듄의 배경보다 훨씬 더 전에 그런 생각하는 기계를 개발했었는데 그게 디스토피아적인 결과를 낳아서 생각하는 기계 생산의 금지 명령이 내려졌대요. 그래서 저 그런 부분에서 더 잘 이해해보고자 듄을 읽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다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